저처럼 와인 모르는 사람들은 비비노 4.0이 좀 국룰이거든요. 와인킹님도 좀 비비노를 신뢰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비노 4.0을 넘어서면 일단 거르릅니다. 아, 일종의 많이 넣은 같은 그런.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바로 와인인데요. 게스트로 와인킹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좀 와인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와인킹님 영상을 많이 보는데 항상 궁금한 게 뭐 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와인하는 사람이고요. 와인하는 사람. 예, 생산부터 해서 음. 완전 소비까지 해가지고 모든 단계를 겪어보고 배우고 일한 정말 와인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 와인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언제 이 와인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저는 대학생 때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뭐 TV에 이렇게 보니까 레드 와인이 이제 뭐 이렇게 심혈관에 좋다라는 게 있어서 건강에. 효심에 네. 효심으로 시작해요. 효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 10,000원대 와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따는 법을 아셨어요? 대구 말고 땄죠. 어쨌든 열어서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저 처음에 샀는데 어떻게 까는지 몰라가지고 네. 젓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제 넣어버렸거든요. 그런 네. 경우 많죠. 네. 네. 그런 분들 덕분에 네. 제가 지금까지 먹고 네.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알려드리려고. 네. 그렇지. 저희가 이제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와인 비교 시음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와인킹님이 10만 원대 언더의 와인 2개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혹시 재용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좀 더 좋은 와인인지 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아, 감이 안 잡히네요.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거를 오늘 비교 시음을 해보면서 음. 와인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와인부터 한번 좀 따라볼까요? 네. 첫 번째 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따라도 되는 거예요? 저랑 너무 다른 분위기셔서 그래요? 정말 즐겁네요. 아 그래요? 원래 이거 한 모금인가요 이거? 너무 많으시면 저한테 버리세요. 그럼 일단 마시기 전에 네. 와인 시음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와인 시음은 쉽게 말해서 이제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시면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눈, 코, 입을 쓰시면 됩니다. 눈, 네. 코, 입 아래로. 눈으로 네. 보고 일단. 눈으로 색깔을 보시고요. 네. 이 흰 바닥에다가 음. 색깔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중심 색깔하고 테두리 색깔을 비교해서 보시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잔을 저처럼 약간 돌리시면은 잔을 세우면은 위에서부터 이 떨어지는 물줄기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와인의 눈물 눈물. 또는 와인의 달이라 그럽니다. 이게 예.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예, 그렇죠. 이 점도를 보고선 음.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나 점성을 이제 입에 들어갔을 때 느낌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향을 맡으시고 향을 맡으시는데 그냥 한번 맡으시고요. 네. 이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아, 네. 그리고 몇 번 하신 다음에 이거 돌리시고 네. 또 냄새를 맡습니다. 아, 돌린 다음에도 한 번 더 맞는 네, 거예요? 그럼 냄새가 또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맛을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재용님의 언어로 네. 이 와인의 맛을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신맛과 쓴맛이 있는데 네. 쓴맛이 좀 강조된 와인인 것 같아요. 바디감이 약간 두툼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약간 까끌까끌한 약간 느낌이 일단 까끌까끌한 네, 느낌. 듭니다. 네, 괜찮은가요? 훌륭하십니다. 와인킹님의 언어로 좀 네.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쓴맛이 있는데 쓰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 쌉싸름하다. 쌉싸름하다. 네,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쌉싸름한 맛도 꽤 있고 산미도 꽤 높은 편이에요. 아, 산미가 상당히 있네요. 예, 쓴맛이 있으면은 신맛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네, 밸런스죠. 역시 진행을 하시는 분이라서 바로 파악을 하시네요. 그럼 두 번째 와인도 네. 한번 따라볼까요? 네. 오, 색깔이 다릅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진한 것 같은 느낌이. 네, 색깔이 일단 좀 진하고요.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 제일 집중하시는 모습 같아요. 혼자 다 드시는데요? 제가 초보기 때문에. 그럼 재용님의 언어로 두 번째 와인 한번 좀 표현을 해주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쓴맛, 신맛보다 떫은 맛이 입안을 감싸는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느껴지네요. 네. 약간 아까 먹었던 거보다는 좀
저렴한 거 아닌가? 아, 저렴하다. 잘은 모르겠어요. 아, 찍어봅니다. 네. 네. 와인킹님의 평가는 어떤가요? 좀 전에 이제 신맛 쓴맛보다는 떨국 맛을 언급을 네. 하셨잖아요. 쓴맛을 내는 요소가 이제 탄닌 탄닌. 예, 성분이 있는데 네. 탄닌의 입자가 모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게 입안에서 이렇게 쓸리면서 음. 떨다라는 느낌으로 인식이 되시는 경우인데 이 와인보다 이 와인이 더 떨다라는 거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아, 네네. 예, 대단하신데요. 너무 티나던데. 산미는 첫 번째 와인보다 더 높아요. 그래요? 맞아. 그거 네. 말하려고 했는데 네. 놓쳤다. 산미부터 있었는데. 그게 와인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 네. 산미가 신선함으로 다가오거든요. 긍정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산미도 있고 탄닌 느낌도 꽤 강하고 과일 향도 강하고 해서 구조의 크기 자체가 첫 번째 와인보다 훨씬 큰 와인이에요. 재용님 기준으로는 그럼 이 첫 번째 와인, 두 번째 와인 중에 뭐가 더 좋은 와인이라고 본인은 판단하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 먹었던 게 처음에 물론 먹었던 게. 초보 제형이라고는 하셨지만 네네. 클린하다고 해야 되나? 먹었을 때 그 클린한 느낌이 좀 고급 와인의 특성 아닐까라고 잘 모르지만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와인이 한 2만 원대 정도 하는 네, 와인이었고 베스파 와인이라고 하네요. 네. 두 번째 와인이 이제 8만 원대 정도 하는 네, 끌로디발이라는 와인이에요. 이럴 수가. 근데 이 첫 번째 와인도 이거 와인킹님이 그냥 저렴한 와인 중에서 추천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회 기사님께서 네. 혼동하실 수 있는 그런 와인 함정에 라인업을 걸렸네. 함정에 걸렸네. 함정을 네, 딱 걸렸네. 그냥. 아주 깊이 네. 파달라고 그러시네요. 네. 예.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와인이나 두 번째 와인이나 다 균형 자체는 좋아요. 균형미는 있고 좋은데 구조의 크기 자체가 애초부터 다른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의 크기를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와인에 있어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정을 제가 판 거죠. 예. 둘 다 맛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비주류 경제와 와인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이드 A에서는 세계 와인 시장의 트렌드와 와이너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와인이 코로나 이후로 확 성장한 산업인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글로벌 와인 시장에서는 좀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와인킹님이 실제 좀 업계에 계시는데 지금 글로벌 와인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와인 시장 상황은 좀 안 좋습니다. 좋지 않나요? 예, 어려운 시장 상황이죠. 이유가 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 요즘 와인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 한 4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꾸준히 예. 좀 있었던 문제인가요? 일단은 알코올 소비량 자체가 줄고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알코올을 소비할 것 같으면은 네. 저렴한 맥주나 아니면 아니면 아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강화주, 위스키라든지 위스키. 증류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소비가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와인은 네네. 그 가운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좀 어중간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도수가 강한 술은 이제 위스키 쪽이고 이제 도수가 낮고 시원하게 마시는 건 맥주 쪽인데 이제 그렇죠. 와인이 그 가운데 좀 놓인 상황이군요. 재용님이 보시기에는 와인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병 크기. 병 크기. 왜 이렇게 크냐? 아 무거워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네. 까면 750ml잖아요. 네, 보통 네, 네. 750ml인데 알코올이 보통 한 10에서 15% 들어있단 말이죠. 네네. 맥주를 치면 한 2,000원 먹어야 돼요.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먹으려면 왜 200ml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저도 궁금해요. 이 와인은 저는 오히려 반대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도대체 1리터짜리를 안 팔고 양극화. 네. 진짜 양극화다. 항상 마시다 보면 부족하거든요. 네. 좀 뭐 마시려고 그러면 없어요. 네. 이런 차이가.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저도 항상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네. 한 병이 딱 둘이서 나눠 먹긴 좋은데 네. 혼술하기엔 좀 과한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 이걸 3분의 1 크기로 만들면 네. 비용이 3분의 1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병이 비싸서. 예, 노동력이랑 작업 비용이랑 차이가 없군요. 그런 거는 똑같이 들거든요. 이제 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인병이 3분의 1 크기니까 3분의 1 가격을 주고 마시고 싶은데 3분의 1 가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 왜 이게 이렇게 비싸 하면서 결국은 소비가 모이는 크기가 750ml 정도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특성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 이 750 오래된 이에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여기 샷도 이 창선이 이거를 내가 여기서 200년을 했는데
이 젊은 애들이 이것도 못 먹어?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약간 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역사와 시간이 관계를 되게 부정하는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또 이제 최근에 들은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뉴스가 프랑스에서 와인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폐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저 이런 뉴스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뉴스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 농사가 지나치게 풍년이 되는 그런 경우 있죠. 네. 풍년이에요 지금. 네. 네. 너무 생산은 잘 되고 있는데 네. 소비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와인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신대륙에서도 와인이 생산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의 소비량이 높은 증류주로 만드는 거죠. 증류시켜가지고 버릴 거면은 저한테 버리지. 아니, 와인 버리는 거 다 수집하시려고 하는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러면 이 정책 약간 이거에 대해서 와인킹의 평가는 어때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예,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과잉 생산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처분하지 않으면 생산 관리를 잘 해야지 그 가격대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잘 만든 와인들이 제 가격에 또 소비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제대로 방침을 밀어나가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품질의 와인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겠네요. 그렇게 그 어쨌든 와인을 이렇게 많이 폐기하게 된 과정이 이제 프랑스 내에서 와인 소비량의 어떤 흐름, 이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 이렇게 액션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실제로 프랑스 내 와인 소비량의 추이가 어떤지 뭐 이런 일단 것들 볼 수 있을까요? 뭐 간단히 조사해 보면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네. 1인당 프랑스에서 57.5리터를 먹었대요. 1년에. 50리터의 와인을 네, 마셨어요? 50리터, 57리터를 먹었는데 최근에는 38리터로 줄어들었대요. 많이 줄긴 했네요. 불과 20년 만에 네. 한 30%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프랑스에서도 위기감을 느낄 만하고 다만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 뭐 네. 소비량이 줄어들면 시장도 침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2012년 같은 경우는 2,597억 달러 네. 정도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와인 시장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 전에 이제 코로나 기간 좀 줄었을 테니까 2019년에 3,782억 달러로 들어요. 거의 3,7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소비 금액의 성장 속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양 자체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 네네. 보면 그만큼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해진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통계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기도 그런 느낌 받으세요. 라고 느끼신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네. 가끔 드리는 말씀이 네. 괜찮은 와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와인, 그런 와인인데 저장을 해가지고선 맛이 좋아질 만한 와인들을 보고선 가격이 좋은데 고민을 하고 계시면은 웬만하면 사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와인들이 제가 봤을 때 20년 동안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와인 생산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 얘기도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체감하시나요? 기후 위기가 와인 시장에 미치는 저는 아주 영향에 대해서? 뼈속 깊이 체감하고 있죠. 어.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기후 변화가 좀 심했잖아요. 네네. 지난주에도 프랑스를 갔다 왔거든요. 네. 가서 보면은 포도밭에 따라서 여기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가 하나도 생산이 안 되는 밭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당도가 너무 올라가서 네. 써진다고 해야 되나? 네. 와인이.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거죠. 당도가 이제 너무 올라가고 그런 거는 최근에 덥다고 얘기한 빈티지들의 네. 경우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타요 그냥. 예, 그냥 포도가 타서 없어진 상태. 그 정도다 이제는. 예, 이게 너무 더우면은요 네. 병충해가 막 달라붙거든요. 음. 그래서 포도가 타면서 병 들어가지고선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아.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와이너리들은 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와이너리들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와인을 제대로 생산 못하고 저가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들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크림을 쓰려고 해도 선크림을 사야 될 거예요. 네네. 비싼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본적인 능력이 되고 우산 씌워주면 되니까. 네, 우산 씌워주고 네. 선크림 바르고. 좀 신경 써가지고 비용 더 많이 들어서 보호해주고 음. 그런 게 이제 되고 대신에 날이 덥기 때문에 생산량은 줄잖아요. 네. 와인 가격은 더 올라. 고급 와인이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네. 올라가는 기후 거죠. 위기를 그렇게 이용하는 와이너리도 있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빨리 사드시는 게 빨리 좋습니다. 하더라. 양극화의 결과는 항상 그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약간 이 기후 위기가 글로벌적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예. 새롭게 뜨는 와인 산지 같은 게 있을까요?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아 지금 독일이 뜨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있군요. 이 그쵸. 와인 아. 산지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에서 간신히 화이트 와인, 단 와인을 생산하던 그 국가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화이트
와인을 달지 않은 드라이한 와인을 잘 생산을 해내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레드 와인을 좋은 거를 생산해내고 기후위기가 와인 산업에 약간 이런 영향을 미치는 줄은 그쵸,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와인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본격적으로 와인 시장에 있는 개별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와인킹님이 이제 좀 유명한 콘텐츠가 진짜 초고가 와인 다 합쳐서 자동차 값이 되는 그런 와인 모아놓고 테이스팅한 콘텐츠도 있었잖아요. 항상 궁금했던 게 고가 와인들은 왜 그렇게 비싼가인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고가 와인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예요. 네네. 생산량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 많고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돈 얹어주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거지 그 뭐 재료비가 대단히 비싸가지고선 고가 와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와인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토양이 중요한가요? 스킬이 중요한가요?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토양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비싸다고 하는 뭐 로마네 꽁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땅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에 위치해 어쨌든 고가 와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지만 맛의 측면에 있어서 고가 와인이 저가 와인이랑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맛을 보면은 초보자들이 마시면 맛이 없습니다. 고가 와인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오. 아까 더 비싼 와인 드시고선 맛 네.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아니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여야 그래도 되는 한 비싼 거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건 좀 먹었을 때 막 별이 막 뜨고 막 이러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이런 네, 세상에 이런 맛이 막 개안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네. 이 6만 원짜리가 더 맛있었는데라는 그래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 와인킹님은 마시자마자 팍 터지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때가 2004년 정도에 보르도 대학에 그 와인 양조학 과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1년 동안 와인 테이스팅만 1년 내내 가서 와인만 마시다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 와인의 맛과 그 맛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정말 오래된 샴페인이었거든요. 60년대에 생산된 샴페인인데 맛을 봤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샴페인을 제가 지금 마시면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십니다. 왜요? 그때에 제가 그 와인을 그렇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에 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샴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까다로워져가지고요. 마시면은 문제점이나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때 마셨던 그 와인이 살면서 드셔보신 와인 중에 제일 비싼 와인도 아니었겠네요. 네,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맛과 가격이 완전히 이렇게 커플링되어 있진 않다, 연계되어 있진 않다. 저희가 고가 와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가성비 와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와인 시장이 되게 확대되면서 와인을 언제 어디서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좀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와인 모르는 사람들은 비비노 4.0이 좀 국룰이거든요. 와인킹님도 좀 비비노를 신뢰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비노 4.0을 넘어서면 일단 거릅니다. 가성비가 안 좋은 거예요? 가성비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네. 일종의 설탕 많이 넣은 떡볶이 같은 그런 와인. 대중적으로? 네, 대중적인데. 이런 거는 2만 원 이거네. 네, 제가 대중적이라는 단어 제가 안 썼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딱 마셨을 때 별 저항감 없고 사람들을 가볍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쉽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의도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의도가 눈에 보이는데 그 의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제대로 된 와인, 그 가격대의 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와인이 소비하는 시장이 또 거기에 얹혀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거르죠. 보통 비비노 한 3.2 3, 4 정도 5 사이에 괜찮은 와인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걸 찾는 재미가 또 쏠쏠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 쓰레기 와인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골라내기가 어려운 쉽지 않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비비노 4.0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데일리 와인, 좋은 와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좀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요. 본인의 입맛이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 입맛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내가 그동안 마셨던 와인의 데이터가 거의 전무한 사람이라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달콤하고 차갑게 마실 수 있고 기분 좋은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와인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시고 이 와인이 너무 달다. 그러면은 단맛을 뺀 화이트 와인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단맛을 뺀. 예, 화이트 와인을 그래서 드셔보셨는데 와인이 너무 시다. 그러면 탄닌 맛이 들어간 레드 와인을 또 한번 드셔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운전하는 것처럼 아하, 예, 네. 그렇게 조정을 해 가시는 거죠. 그럼 와인킹은 처음에 와인을 드실 때 네. 일기 같은 걸 쓰셨어요? 와인 일기 썼죠. 예. 어. 지금도 테이스팅 할 때 제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계속 깨작대고 있거든요. 네네네. 시청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거를 보고선 설명을 드려야지 저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인 초보자도 처음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써보고 그 느낌을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데요. 거기까지 가시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그래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기 뭐지 이렇게 적고 있으면은 같이 술 먹는 친구들이 술맛 떨어지고. 뭐하냐? 그치. 죽을 때 됐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하기 전에 네. 그 전 단계가 전면 레이블에 있는 네. 정보를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뭔지 알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네. 거예요. 아. 읽어보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세요. 아, 네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예, 그 교집합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괜히 아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소주파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와인 마셔도 네. 병 레이블 보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진 그거는 않아요. 괜찮죠. 뭐라 할 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비주류 경제학 사이드 A에서 이렇게 해외 와인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와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근데 네. 또 와인은 풍년이기도 하고 또 기후 위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와인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네, 정신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네. 비싸고 좋은 와인, 싼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까요? 비싸고 좋은 와인을 싼 가격에 드실 기회는 안 올 거예요. 가령 이 8만 원짜리 와인 네. 4만 원대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2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그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월급을 4배를 받으시고 네. 와인이 2배로 비싸졌을 때 그 와인을 사서 드시는 게 아마 약간 우문현답 같은. 진짜. 재용님이 보시기에는 네. 와인 시장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세요? 와인 시장의 미래는 이제 와인킹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제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낙관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산업의 미래를 보려면 젊은 세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가 나이를 들 거니까. 젊은 세대들이 와인을 많이 마시거든요. 생각해봤을 때 일단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특성이 전통이나 어떤 컨텐츠의 깊이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있어빌리티 아, 네네. 뭔가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열렬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와인은 일단 인스타에 올리기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싼지 싼지 좋은 건지 아닌지를 또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막 조니 워커 블루 먹었어 이러면 비싼 거 비싼 먹었네 거 하는데 이거는 야 이거 먹었어 이거 하는데 그게 뭐야? 이러니까 완전히 공감합니다. 와인은 설득하기가 어려.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와인을 네. 그만두고선 딴 거 해야겠어요. 회계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약간 좀 위스키랑 좀 네. 라이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위스키는 좀 작아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생산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와인은 평균 몇 년 정도 걸리죠? 보통 생산하는데 2, 3년 정도. 그렇죠. 2, 3년 정도 걸리는데 위스키는 좀 먹을만한 거는 한 12년, 15년 막 이러니까 그 숫자가 또 붙어 있죠. 이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와인은 농업의 개념이고 위스키는 약간 공업의 개념이에요. 네, 어떤 왜냐하면은 위스키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사서 증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밭에서 어떤 상태의 포도를 재배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완전 다르고 또 다른 게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식사 중에 코스를 다 아우르면서 음식의 일부처럼 소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술이고 네. 위스키는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기분 좋게 다 마셨다 여기서 식사 마무리하자라는 개념으로 마실 수 있는 이제 술이어서 네. 저는 둘 다 필요합니다. 같이 먹을 거 끝나고 먹을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 네. 둘 중에 선택이 아니라 네. 둘 다 먹으면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